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추위를 유독 많이 타고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식사량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이 나고 먹어도 살이 빠진다면요. 이 두 가지 증상 모두 갑상선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약 5에서 10배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증상이 너무 다양하고 일상적인 피로나 스트레스와 비슷해서 본인이 갑상선 문제인 줄 모르고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 뇌, 근육, 소화기, 피부, 생식 기능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질환을 오래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불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의 차이, 갑상선에 좋은 레시피, 흔한 오해들, 그리고 검사와 치료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갑상선이란 무엇인가? 갑상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갑상선의 위치와 생김새. 갑상선은 목 앞쪽 울대뼈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무게는 약 15에서 25g으로 작지만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나비 모양으로 좌우 두 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어 초음파 검사에서 나비처럼 보입니다. 갑상선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에는 T3와 T4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가속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뇌 기능, 근육 기능, 피부와 모발 건강, 생식 기능, 뼈 건강까지 모두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조절될까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혈액 속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하수체가 TSH를 더 많이 분비해 갑상선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TSH 분비를 줄여 갑상선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것을 음성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검사에서 TSH 수치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종류. 갑상선 질환은 크게 기능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로 나뉩니다. 기능적 문제는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너무 많이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암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몸의 엔진이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잘못 공격해서 갑상선이 서서히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특히 중년 여성에게 매우 흔합니다. 그 외에 갑상선 수술 후 갑상선 조직이 줄어든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요오드 섭취가 극도로 부족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도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몸의 엔진이 느려지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추위를 심하게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온도에서 혼자만 추위를 느낍니다. 체중이 늘어납니다. 식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변비가 심해집니다. 장의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목소리가 쉬거나 말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며 우울감이 생깁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양이 많아집니다. 심한 경우 얼굴과 손발이 붓는 점액 부종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위 증상들 중 여러 가지가 겹친다면 반드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다른 질환의 연결고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치료되지 않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함께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갑상선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레보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약은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식사를 하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약의 용량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조절합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3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기능 저하증과 정반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몸의 엔진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입니다.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질환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특히 20에서 40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갑상선에 혹이 생겨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염으로 인해 저장된 호르몬이 갑자기 혈액으로 쏟아지는 경우에도 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몸의 엔진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 과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근거림이 심합니다. 심한 경우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위를 심하게 타고 땀이 많이 납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잘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짜증이 잦아집니다. 설사나 잦은 배변이 나타납니다. 잠들기 어렵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눈이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레이브스병에서 특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안구 돌출증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줄거나 생리가 불규칙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방치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쌓입니다.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뼈가 빠르게 약해져 골다공증이 진행됩니다. 심한 경우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열, 극심한 심박수 증가, 의식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항갑상선제라는 약물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수술을 고려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과활성화된 갑상선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단,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이후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나이, 증상의 심각도, 갑상선의 크기, 임신 여부 등을 고려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4부 레시피 시리즈.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갑상선 건강에는 요오드, 셀레늄, 아연, 철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풍부한 식재료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미역 두부 된장국.
재료는 불린 미역 1줌, 두부 반모, 된장 1큰술, 멸치 육수 2컵, 다진 마늘 약간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요오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가 많은 식품을 과도하게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멸치 육수를 끓인 뒤 된장을 풀고 불린 미역과 두부를 넣어 5분간 끓이면 완성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미역의 요오드가 만나는 갑상선 건강 한 그릇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견과류 귀리 샐러드. 재료는 귀리 반컵, 브라질너트 2개,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약간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가장 풍부한 식품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로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2개만으로도 하루 셀레늄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귀리를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견과류와 방울토마토를 올리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하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 굴 시금치 볶음. 재료는 굴 1컵, 시금치 2줌, 다진 마늘 1큰술, 올리브오일 1큰술, 소금 조금입니다. 굴은 아연과 요오드가 모두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연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TSH 분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의 철분도 갑상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 효소의 활성이 낮아집니다.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볶다가 굴을 넣어 익히고 시금치를 넣어 살짝 볶으면 완성입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갑상선 건강에 영양 만점 반찬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 연어 아보카도 덮밥. 재료는 현미밥 1공기, 훈제 연어 5장, 아보카도 반개, 레몬즙 약간, 저염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셀레늄이 모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같은 자가면 역성 갑상선 질환에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돕습니다. 현미밥 위에 훈제 연어와 아보카도를 올리고 레몬즙, 저염 간장, 참기름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10분이면 완성되는 갑상선 건강덮밥입니다. 오부회와 진실. 갑상선 질환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 5가지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1. 갑상선 질환은 나이 든 여성에게만 생긴다. 갑상선 질환이 여성에게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도 걸립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여성에게서 그레이브스병이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갑상선 질환이 생깁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정기 검사를 받으십시오. 오해 2. 갑상선 약은 평생 먹어야 하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항갑상선제를 1에서 2년 복용 후 중단하고 호전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원인에 따라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평생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는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안전합니다. 치료를 미루면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불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받으십시오. 오해 3. 갑상선에는 다시마와 미역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은 다시마, 미역, 김 등 요오드가 많은 식품을 과도하게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 보충제도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균형 잡힌 식사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해 4.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무조건 암이다.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면 성인의 약 50% 이상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됩니다. 이 중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약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며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면 됩니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전문의의 안내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십시오. 오해요. 갑상선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변한다. 갑상선 수술 후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변하거나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근처에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전문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수술을 미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육부 검사와 치료 바로 알기. 갑상선 질환은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갑상선 검사의 종류. 갑상선 검사는 크게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로 나뉩니다. 혈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SH 수치입니다. TSH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TSH가 낮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합니다. 정상 TSH 범위는 보통 0.4에서 4.0 MIUL입니다. TSH와 함께 프리T4, 프리T3 수치도 확인합니다.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이 의심될 때는 항TPO 항체, 항갑상선 항체 등 자가항체 검사도 진행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의 크기와 구조, 결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하고 통증도 없습니다. 결절이 발견되면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악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갑상선 스캔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갑상선의 기능과 형태를 확인하는 검사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갑상선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체중이 식사량 변화 없이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 추위나 더위를 유독 심하게 탄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 목 앞쪽에 무언가 만져진다. 가족 중 갑상선 질환자가 있다.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이다. 특히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이상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 치료 시 생활관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하고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식사를 하십시오. 칼슘 보충제, 철분제, 제산제는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십시오. 콩, 두부, 브로콜리, 배추, 무 같은 식품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요오드가 많은 식품을 제한하시고 카페인을 줄이십시오. 심박수가 빠른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관리에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도암은 갑상선암의 약 85%를 차지하며 수술 후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이라고 모두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작은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종류와 크기, 전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작지만 온몸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능 저하증은 모든 것이 느려지는 신호입니다. 피로, 체중 증가, 추위, 변비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십시오.
기능 항진증은 모든 것이 과열되는 신호입니다. 두근거림, 체중 감소, 더위, 불안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레시피를 활용하십시오. 미역, 두부, 된장국, 견과류, 귀리, 샐러드, 굴, 시금치 볶음, 연어. 아보카도 덮밥으로 갑상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십시오. 오해를 버리십시오. 다시마를 많이 먹는다고 갑상선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혈액 검사 하나로 갑상선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과 관절 건강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